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알람보다 먼저 울리는, 몸의 모든 관절이 일기예보보다 정확하게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세월이라는 건 참 정직한 이자를 쳐서 돌려주더군요. 어젯밤 무리 좀 했다 싶으면 다음날 어김없이 이자, 납부 독촉장처럼 온몸이 쑤셔오니까요. 이런 날이면 가끔 이런 망상을 합니다. 만약에 신이 저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줘서 지금 이 기억과 경험, 이 노련한 정신머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밤을 새워도 멀쩡하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던 그 팔팔했던 20살의 몸에 붙여넣기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으십니까? 이건 마치 모든 정답이 적힌 공략집을 들고 인생이라는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인생 2회차 플레이어, 그 얼마나 짜릿한 이름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강남 땅부터 사야지. 맞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아요. 20살에 풋풋한 얼굴을 하고 달아빠진 청바지를 입은 채로 동네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는 주인 영감님 앞에서 지도 위에 척하니 손을 짚겠죠. 영감님, 여기 압구정 논두렁부터 저기 대치동 배추밭까지 제가 다 사겠습니다. 아마 영감님은 저를 어디 모자란 놈으로 보겠지만 훗날 그는 저를 성견지명을 가진 시대의 현자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달러를 왕창 사모으고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 관련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작은 IT 기업의 주식을 사두는 거죠. 아마 저는 25이 되기 전에 신문 일면에 자수성가한 최연소 재벌로 대서특필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너무 속물적인가요? 괜찮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는 이 원대한 인생 2회차 프로젝트의 식전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니까요. 배를 두둑하게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삶의 경로를 수정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대학교 전공부터 바꿀 겁니다. 그때는 그저 점수에 맞춰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과에 원서를 넣었더랬죠. 취직 잘 되는 과라는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남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조건 따위는 잠시 접어두고 제 심장이 정말로 뛰는 일을 찾아 나설 겁니다. 밤새워 외우던 법전 대신 먼지 쌓인 기타를 꺼내 들고 서툰 코드를 잡아보거나 캠퍼스 위에 난생 처음 보는 색을 섞어보기도 하고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소설을 써내려갈지도 모르죠. 어쩌면 저는 빌딩 숲을 누비는 직장인이 아니라 대학로의 작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해봤다는 것, 내 가슴이 시키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봤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20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몸을 대하는 태도도 180도 달라질 겁니다. 20살의 저는 제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써도 닳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라고 믿었죠. 그 믿음 하나로 밤새 술을 마시고 첫 차가 다닐 때까지 거리를 헤매고 끼니는 라면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저는 알죠. 그때 무심코 쓴 체력들이 훗날 얼마나 비싼 이자를 붙여서 제게 청구되는지를요. 돌아간다면 저는 제 몸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다룰 겁니다. 술은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시고 튀김 안주 대신 신선한 과일을 챙겨 먹고 밤을 새우는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크림을 아주 꼼꼼히 바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때는 몰랐죠. 젊은 날의 햇볕이 훗날 내 얼굴에 검버섯이라는 지도를 그리게 될 줄은. 하지만 돈,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과연 제 인생 회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일까요? 천만에요. 그건 본 게임을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배기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해서 수없이 놓치고 상처 줬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버스 정류장, 흠뻑 젖은 채 나란히 버스를 기다리던 동아리 후배였던 그녀.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수없이 맴돌다 끝내 뱉어내지 못했던 그 말. 좋아한다는 그 세 글자가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요? 20살의 저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어색해질 관계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녀를 버스에 태워보냈고 그 뒷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제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훗날 상처로 남을지언정 말하지 못해 평생 후회로 남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저는 우산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빗속으로 뛰어들며 외칠 겁니다. 내가 비 맞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것 같다. 고요. 좀 촌스러운가요? 괜찮습니다. 20살의 특권은 원래 좀 촌스럽고 유치한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부모님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겁니다. 20살의 눈에 비친 부모님은 그저 부모님이었습니다. 잔소리 많고 답답하고 제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어른.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의 제가 20살로 돌아가 그때의 부모님을 본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분들을 나이든 부모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인생을 가진 김영수 씨와 이순자 씨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매일 밤 아버지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묻고 싶어요. 아버지, 20살 때 무슨 꿈을 꾸셨어요? 첫사랑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며 조잘거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어쩌다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분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반짝이던 순간들을 제 가슴속에 빼곡히 담아둘 겁니다. 그리고 쑥스러워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말,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매일매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들은 돈을 버는 법이나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들이더군요. 더 뜨겁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더 용기 있게 타인을 사랑하고, 더 지혜롭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법. 20살의 저는 그걸 몰라서 참 많이도 헤매고 상처받고 후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상상을 끝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아가고 싶나? 하고요. 만약 제가 돌아가서 단 하나의 과거라도 바꾼다면 지금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저를 닮아 속썩이는 제 자식들을, 이 모든 소중한 현재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정답지를 알고 다시 푸는 시험지가 아니라 틀리고 헤매면서 나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지난날의 후회와 실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 그만 망상은 접어야겠습니다. 20살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내 삶을 20살의 열정으로, 하지만 60살의 지혜로 살아보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아이고 허리야 대신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살아볼까? 하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해봐야겠습니다.